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 증시가 다행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3000이 무너졌었고 코스닥 900 초반까지 밀리면서 사실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역시 좀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락을 하니까 이유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요번에도 이유는 있었지만 그런 이유라는 게 항상 있어 왔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이유들이 커질 수도 있고요. 좋은 호재나 악재나 시장이 지금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작한 지 6개월, 1년 되신 분들도 이제 몇 번씩 다 겪었을 겁니다. 이런 시장의 변동. 그때마다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주식 하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경험할 상황입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어제 하락장 저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어제 업로드를 못했지만 그냥 좀 여의도 가서 또 친구들도 좀 만나고 동향도 좀 살펴보느라 오랜만에 지인들을 좀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늦게 좀 집에 와서 재밌게 한번 시를 적어 보한 건데, 내동매매라고요. 읽고 인트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동매매, 인터플렉스라 읽고 인텍플러스를 검색한다. 캠트로닉스라고 했는데 캠트로스를 본다. 나노엔텍인 줄 알고 나노캠텍을 샀다. 아이리스는 ICD를 아느냐? ICD는 DIC랑 무슨 관계냐? 따지고 묻는 동안에도 주가는 그냥 오르면 장땡이다. 오늘은 좀 또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또 하고 하니까 오늘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시장을 느끼면서 좀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반등이, 그러니까 하락폭은 컸지만 오늘 시장 반등이 강한 종목도 있고 안 강한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번 시장이 어쨌든 하락의 이유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쨌든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한 겁니다. 이 얘기들은 한 2월 초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2년물, 10년물 금리들이 좀 올라가면서 시장의 테크 주식들 중심으로 조정폭이 좀 컸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막았어요. 왜냐면 금리 올라가는 거 일부러 우리는 더 올리고 싶다,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한 2%까지 일부러 올린다. 근데 그거 올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처럼, 너네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다. 예전 같으면 금리가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 안 그럴 거다. 우리는 이젠 그게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조다. 이때까지 공식이란 깨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쨌든 진화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시장의 참여자들,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 기관들, 외국인들은 예전 같으면 지금 정도의 시그널,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로 지금 정도 시그널에서는 이런 정도의 전략들을 펼쳐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이 그걸 막은 건데,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느낀 거는, 이 문제가 어제 파월 의장이 한마디로 완전 이탈락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좀 테크 중심으로만, 그 전까지는 그게 좋았으니까 테크 중심으로만 짰다면, 이제는 테크를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크가 테크가 7, 비테크가 3이거나 아니면 테크가 90, 비테크가 10이었으면 테크가 90인 분은 테크가 한 60 정도나 70 정도로 테크를 줄이고, 원자재 관련주나 내수, 이제 바닥에 있던 코로나 피해주들 중심으로, 소비주들 중심으로나 이렇게 좀 포트를 분산시키고, 하여튼 테크주에서 조금 비테크를 포트에 좀 결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논란들이 있어 올 거예요. 시장이 앞으로 아마 12월, 1월 시장 같이 keep going 그런 시장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무튼 좋은 시장을 기대는 합니다만은 변동성이 좀 큰 상황들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는 가운데서는 현금에 항상 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는 보통 1년 내내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1년 내내 주식을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먹는데 그게 아니라 1년에 365일 뭐 200거래일 중에 주식을 한 20일 정도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현금만 들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보고 공부하고 봐요. 그리고 한 번씩 정말 아우성이 칠 때만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종목들만 한 3개나 5개를 쭉 들어가서 그 한 번 또 변동성 상승 구간에 먹고 나오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만약에 한 5번만 그런 식으로 조정 올 때만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 한 5에서 10% 5번 먹으면 5%씩 먹으면 복리니까 그거는 다시 현금화 시키는 거니까 한 5%씩 5번이면 뭐 한 30% 넘고 거기 그 구간에 한 10% 몇 번 들어가면 한 4, 50%. 그리고 맨날 현금만 갖고 있으니까 뭐 물론 올라도 뭐 좀 느긋하게 있고 왜냐하면 그런 기회들 올랐었을 때도 그렇게 조정이 좀 깊은 적들이 1년에 몇 번씩 오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현금을 어쨌든 좀 확보를 계속 해가는 레버리지는 쓰는 거는 절대 금물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번 조정을 좀 겪으면서는 좀 제가 느낀 바입니다. 민엔지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282억 정도 나왔고요. 뭐 잘 나왔죠. 당연히 잘 나오는 기조인데 사실 4분기만 본다면 64억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만 봤을 때는 뭐 사실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적 기조를 좀 보면 아마 여기 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실적 기조를 보면 분기 실적들이 보세요. 2분기에 79억 3분기에 86억까지 했는데 4분기 다시 한 64억대로 좀 줄었습니다. 뭐 보통 기업들이 4분기가 뭐 그 해에 성과가 좋으면 임직원들한테 뭐 성과 보수도 좀 주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아니면 뭐 제조 기업들은 원재료도 좀 조금 최근에 환율도 좀 오르고 있고 이러면 원재료도 좀 구입을 좀 많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민은지 전체적으로는 실적 기조는 좋은데 4분기는 조금 꺾인 모습이고요. 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거 지금 전임상 준비하는데 그런데도 비용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 사업 부분은 이제 민은지도 앞으로 전임상이 들어가면 바이오 기업이니까 이익률이 좀 바이오 기업들은 비용은 많이 드는데 당장의 결과들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민엔지도 전임상 들어가고 하면 이익률은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런 준비도 있는 것 같고 세틀뱅크 실적이 안 나왔는데 민엔지 실적에 한번 빗대어서 한번 추정해보면 세틀뱅크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세틀뱅크도 이제 기조가 1분기에 21억, 2분기에 23억, 3분기에 33억 학년 올라가듯이 쭉쭉 올라가다가 3분기에 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 민엔지 실적에 빗대어 보면 세틀도 이 4분기가 3분기보다 잘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추정컨대 한 30억, 한 27억에서 30억 정도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도 괜찮은 흐름으로 봅니다. 보고 어쨌든 세틀뱅크라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충 이제 추정을 조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실적하면 또 새로운 그거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그 세경 하이테크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세경 하이테크라는 주식을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핸드폰에 이렇게 안에 이런 이런 뒷면에 이런 데코 바깥 껍질 데코 이렇게 그라데이션 데코 이렇게 하는 회사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원래 삼성의 폴더블 폰 스마트폰 중국의 오포 쪽으로 크게 대응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런 폴더블 필름이나 특수 필름 코팅 필름지도 하는 회사인데 코로나가 겪지 않았으면 많이 성장을 할 만한 회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설비는 엄청 투자를 해놓고
그 코로나 상황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는 예전까지만 해도 이게 히든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저도 예전에 이때 제가 탐방 갔다가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유튜브 안 할 때인데 저도 뭐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 코로나 때 또 어떤 종목보다도 좀 많이 빠진 종목이고 회복하지 못한 종목 거의 코로나죠. 근데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시그널이 좀 나왔어요. 4분기가 65억 단위로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바닥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경 하이텍스 고객사 믹스 및 전방 시장 개선으로 내년 사업 우호죠. 그 최근에 그 지금 베트남에 그때 투자하느라 시비를 좀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비가 호재였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폴드볼이나 이런 쪽 대응하기 위해서 세경에 투자를 과감하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했는데 그런 부분들 공장 가동률이 안 오르니까 적자가 좀 더 컸는데 어쨌든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번에 제가 인바이오 얘기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오버행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지도 않아요. 이런 주식들을 CB 형태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 이 정도 올라와야지 전환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어와 있는 CB 단에 있는 기관들이 이제 큰 손이지 않습니까? 이제 플레이를 좀 해서 회사 상황도 체크하고 해서 이렇게 좀 주가 관리를 좀 하게 되니까 바닥에서 잡으면 12 오버행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구간들은 조금 오히려 또 그런 한편으로서 갈 수 있다. 세경 하이테크가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최근에 중국에서 오포 중국 스마트폰이 이제 하웨이보다 오포나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뭐 1위 그 중국 스마트폰하고 예,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중국이 이제 하웨이가 치고 뭐 오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포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세경 하이테크가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약간 수혜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5대1 액면 분할,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 이러면 이제 카카오 주가가 5분의 1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8만원, 한 주당 48만원짜리인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5분의 1이면 한 9만 얼마대가 되겠죠. 이거는 어쨌든 호재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뭐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8만원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그 액면 분할 50분의 1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 가격으로 치면 옛날에 막 삼성전자 300만 원 언제 가냐 막 이런 얘기 옛날 한참 할 때 200 몇만 원일 때 이제 그때 액면 분할을 했는데 여기서 50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58, 40. 지금 예전 삼성전자에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이 58, 40, 한 425, 420만원, 43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주당.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액분을 했기 때문에 국민 주식이 되었죠. 카카오도 사실은 젊은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다 카카오 세대니까 주식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하는데, 요새 직장인들 적금으로 주식 사시는 분도 있고, 용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네이버보다 또 카카오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많고요. 카카오 사업의 구성도 좋고요. 아무튼 한 주당 적금처럼 살려고 해도 주당 48만 원이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지금 어쨌든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단기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카카오의 유동성의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 물길이 좁은데 물길을 좀 더 넓혀 놓으니까 아무래도 주식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크게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이나 카카오가 비싸서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카카오의 액면 분할이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짧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오늘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국내 주식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어제 하락을 메우는 정도의 상황이 나왔고요. 코스닥 역시 어제 하락을 메우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둘 다 시그널은 좋은데 우리 시장 끝나고 다시 나스닥이 조금 선물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외국인 기관의 시장의 어떤 포지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지난번 코스닥 지난번 조정에도 설전 조정에도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외국인 기관이 바닥에서 사사 올리면서 들어왔는데 바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그냥 단기 소위 말해 단타 치듯이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다시 사주면서 시장을 조금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게끔 수급 기조가 개선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하면서 있었어. 어제 제가 그 기관 운용사에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그 친구도 어제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뭐 한 200억 정도 운영하는 이제 나이 똑같고 운용사 친구인데 기관들은 로스콧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하락할 때 갑자기 막 하락폭이 큰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원미디어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원미디어 지난번에 보세요. 우리 아마 설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막 조정받다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뭐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오를 주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이비전이나 아니면 오히려 좀 거래가 많이 없었던 주식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 중에 특히 시총 기관들이 좀 코스닥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종목 중에 기관이 들어오면 보통 좋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이 하락장에서는 어제 그 운용사는 15%가 로스콧이에요. 그러니까 샀던 주식이 15% 마이너스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관마다 15%, 20%, 25%예요. 팔지 않으면 물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면 다른 거라도 끌어내서 물을 타서 어쨌든 15%라는 룰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굉장한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이비전이 어제 왜 그렇게 좀 과도하게 빠졌냐면 이거 보세요. 하이비전 보면 이 지금 하이비전이 지난번 17,200원대 이때 63,000주 기관이 들어왔어요. 17,200원대. 근데 보세요. 어제 14,200원. 이게 대충 뭐 15%나 10%. 그러니까 15% 되기 전에 끊을 수도 있고. 기관들 로스콧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비전을 좋다고 17,000원에 들어왔던 17,000 이 완전 꼭대기에서 그때 기관이 대거 매수했잖아요. 이때 들어온 기관들이 어제 같은 날 이렇게 빠지면 로스콧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기관이 샀다 하고 따라가고 기관이 판매해서 팔면 완전 사실 바보 되는 거예요. 기관이 산다라고 하는 것도 경계심이 있는 게 기관이 들어왔구나. 물론 기관이 더 살 수도 있겠지만 빠졌을 때 로스콧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관이 어쩔 수 없이 파는 로스콧이 나올 때는 오히려 뭘 추매하지 봤을 때는 이런 주식들을 추매하는 게 그때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하이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계속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는 지금 애플의 요새 자율주행 쪽 섹터가 조금 분위기가 좀 시들했지만 애플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애플카가 LG 쪽이랑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 그렇게 되면 하이비전이 어쨌든 LG 노텍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이 수혜고 뭐 애플 핸드폰 잘 팔리고 있고 뭐 결국 그 대세는 앞으로 VR 기기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카메라 쪽으로 가는 측면에서 하이비전은 어쨌든 수혜이고 그 기술을 갖고 있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자회사 쪽 또 올해 하반기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이 불 거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 올해 가이던스 영업이익 200억 기준에서는 PR이 뭐
한 11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담이 크게 없는 구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이비전 말고도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조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좀 빠지거나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어떤 개별 종목 얘기는 또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하기로 하고요. 내일은 방송을 업로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에 또 커뮤니티 쪽으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